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마지막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방자치의 신드롬을 보여줬던 보성군의 600 프로젝트 중 문화600은 예양으로 잘 알려진 보성이 문화혜택 불균형 해소와 질 높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군 자체 사업입니다. 특히 인생 한 컷 사업은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사진과 글로 기록하고 전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통과 공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성군은 보째에서 세월을 담다, 보성을 담다라는 주제로 문화600 인생 한 컷 전시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보성군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과 이야기를 지역 사진작가와 글 작가들이 협력해 기록한 2024년도 인생 한 컷 작품 630점 중 120여 점을 선정해 보였습니다. 지금 마을 문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요. 다 인생 살아온 것을 전부 역경 사연이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해갖고 말이 안 나옵니다. 각각의 작품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일상적인 모습과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구어체로 담아내 관람객들에게 보성의 역사와 전통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이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자신만의 사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살아온 인생, 자기의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진, 그리고 자기의 인생 이야기, 이걸 듬뿍 담아내는, 이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이것은 이 누구의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아마 그걸 원했을 겁니다. 김군수는 어르신들의 삶의 이야기는 보성의 역사이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문화600 인생 한 컷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전시회 사진에 선정된 어르신들과 가족, 지역 주민 및 보성을 찾은 관광객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어르신들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사진과 글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내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와 목포신항 배후 부지를 직접 시찰했습니다. 앞으로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축이며 든든한 기반이 될 현장을 김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해상풍력 1번지 전남도를 방문했습니다. 한 총리는 올해 준공을 눈앞에 둔 신안군 앞바다 전남 해상풍력 1단지의 시범운전 개시 현장을 헬기로 시찰하고 배후 부지인 목포 신항만의 풍력발전기 적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상업운전 예정인 전남 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최대 100메가와트급 규모이자 최초의 순수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입니다. 오는 2035년까지 민간 자본 48조 원을 투자해 총 26개 단지에 8.2기가와트 용량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한국형 원전 6기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한 총리는 시찰 후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정부가 해상풍력이 에너지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민간 주도 해상풍력 발전 보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 전남 해상풍력 1단지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상풍력 활성화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크게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지원 조치 강구를 긴밀히 지시했습니다. 전남이 우수한 풍력 자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선도 지역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에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 국가산단에서 지난 10년간 700명이 넘는 재해 피해자가 발생해 사고 다발 국가산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안전부주의로 인한 아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수시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여수산단 통합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산단 내 석유화학 업체에 상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부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여수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주관하에 16개사 438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16차례에 걸쳐 진행 중이며 관계 기관별로 축적된 교육 자원을 활용해 꼭 필요한 이론과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가 사고 사례 교육 및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등을 강의하고 체험 교육은 지게차 안전교육 등 안전체험 교육장 내 최신 장비를 활용해 현장 근로자 맞춤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여수 안전체험 교육장을 찾아 현장 비계 추락, 롤러게임 사고 등을 직접 체험하고 산단 5개사 공장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시범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수시는 통합안전교육 시범사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흥군이 전남 유일한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꿈꾸는 예술터를 개관했습니다. 군은 기존의 딱딱한 관행을 벗어나 지역민과 함께 꿈꾸며 즐기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가 군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김주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흥군과 고흥문화도시센터가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인 꿈꾸는 예술터를 개관했습니다. 개관식은 기존의 관행을 벗어나 참여자와 함께 즐기는 전시 및 축제형으로 진행됐고 공영민 고흥군수, 유재동 군의회 의장, 도의원, 군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및 관내 예술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해 고흥예술교육의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전남 유일이자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연 고흥 꿈꾸는 예술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평생교육관이었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고흥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보며 휴식할 수 있는 예술정원 그림책방과 목공 및 공예 작업이 가능한 손작업장이 마련돼 있고 2층 다목적실에서는 몸의 감각에 집중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 3층 미디어 아트 드로잉실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체험이 가능하며 소리 작업장에서는 음악 작업을, 예술과 기술 랩에선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민 군수는 기념사에서 앞으로 꿈꾸는 예술터가 지역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일상에서 문화예술이 꽃피우는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를 통해 지역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아동 청소년의 예술 감수성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발돋움이 돼 앞으로 고흥군이 문화예술 도시로서 강성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김주은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간은 지구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지구의 찰나이며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의 신념이 담긴 말입니다. 그는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를 통해 자원을 지구에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의 신념에 함께한 신안군의 1도 1뮤지엄 정책을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군이 도초도에서 바구랑 신안군수와 관람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라퍼 엘리아슨의 작품 순결의 지구를 공개했습니다. 작품 준공을 위한 확인서 및 승인서 서명 후 작가 올라퍼 엘리아슨이 직접 작품의 의미와 제작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양파와 마늘 농사로는 이 길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한 신안군은 1도 1무지엄 정책을 추진하며
그중 세계적인 예술가가 참여하는 작품 중 첫 번째로 순결의 지구를 선보였습니다. 작가는 도초도에 설치한 순결의 지구는 과거 하산 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도초도의 독특한 지형에 영감을 받아 자연의 흐름과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구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작품은 직경 8m의 공 모양 구조물로 입구는 어두운 동굴처럼 만들어져 있으며 어두운 길을 통과하면 작품의 내부와 맞닥뜨립니다. 내부에는 용암석 타일로 정교하게 구성돼 찬란한 햇빛을 반사하며 입체감을 연출하고 새로운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신안군의 1도1 무지엄 프로젝트는 총 27개소로 17개소가 조성 완료됐고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와 추진 중인 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순결의 지구 안에서 지구와 연결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 갑작의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해남과 진도 등 도서 지역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상대로 대마와 야바를 유통 및 투약한 외국인 조직원 등 총 16명을 검거했습니다.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선액이 여선을 이용해 외국인 선원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판매처 검거를 시작으로 약 8개월의 기나긴 잠복과 추적 끝에 유통 경로를 파악하고 차례대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 검거된 일당 외에도 도서 지역의 필로폼, 대마, 야바 등의 마약을 매매, 투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여 마약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한평 구원 소식입니다. 한평읍 한 상가 주변에서 젊은 남성 5명이 배회하는 모습이 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포착됐고, 이들의 수상한 행동에 주목한 관제요원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활용해 집중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영상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한 관제요원은 정보를 경찰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절도범 5명 모두를 빠르게 체포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다음은 여수 해경 소식입니다. 여수시 수정동 엑스포장 앞 해상에서 70대 A씨가 항포구 난간에 앉아있다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8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익수자 A씨를 구조했으며 A씨는 건강상태 이상 없이 119 구급대에 인계됐습니다. 이어 고흥군 지죽도 남서쪽 해상에서 5톤급 양식장 관리선 비호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화재여선 비호 승선원들은 김양식장 작업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해 보조 선박으로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5년 오지호 탄생 120주년을 맞아 오지호와 인상주의, 빛의 약동에서 색채로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화순 동북 출신의 모후산인 오지호 선생은 한국의 자연과 풍토를 주제로 빛을 활용해 생동감을 표현한 인상주의 기법을 도입하고 조형 언어를 구축한 한국 서양 화단의 선구자입니다. 이번 전시에선 인상주의의 시대적 의미와 현대적 의의를 높이기 위해 오지호, 김홍식, 김용준의 동경예술대학 졸업작품과 일본의 대표 인상주의 화가인 오카다 사부로스케, 후지시마 다케지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또한 올해는 187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회 인상파전시 1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의미가 있는 해로 인상주의 대표 작가인 클로드 모네와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 세계를 VR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해남군 황산면의 옥공예마을은 60년대에서 70년대 큰 명성을 얻었지만 현재는 쇠퇴해 소수의 장인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잊혀가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 청년들이 옥공예마을 되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눅눅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눅눅길은 옥공예마을의 상징인 옥을 180도 뒤집은 글자로 마을 재생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눅눅길 프로젝트의 하나인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시작돼 내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청년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과 상생협력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전국 각지의 청년 예술인들이 모여 아수라 활활타 축제를 개최했으며 외지 청년들이 마을 살기를 체험해보는 휴농 캠프, 눅눅 캠프 등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UN 해비타트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 등 국내외 5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2024 아시아 도시 경관상에서 본상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도시 경관상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행복한 생활 환경을 구축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타 도시의 모범이 되거나 성과를 이룬 도시를 발굴해 시상하는 국제적인 상입니다. 순천시는 발상의 전환, 도시공간 혁신의 새로운 시작, 어촌 그린광장 및 그린 아일랜드를 주제로 응모에 수상했으며 특히 4차선 도로를 녹지공원으로 전환하는 도전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심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소식입니다. 장흥군이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자체 개발한 표고버섯 신품종 흥화를 앞세워 버섯 산업 활성화와 지역민 소득 향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은 원목 재배 표고버섯 신품종인 흥화 1, 2호의 시범 재배 성과에 대해 현장 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육성 전략을 세웠습니다. 국내 표고버섯 원목 재배는 30여 년 전에 도입된 외래 품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나 기존 품종은 최근 기후와 재배 환경 변화로 인해 품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외래 품종 대체 및 지역 맞춤형 신품종 개발을 추진해 우수 신품종 2종을 출원했고 시범 재배에서 흥화 1호는 외래 품종보다 맛, 향, 육질 등 품질이 우수하며 흥화 2호는 보온성 품종으로 연중 재배가 가능해 농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트렌드 정보를 소개하는 트렌드 열람실 김채리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채리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최신 트렌드를 쉽게 살펴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한국인은 밥심이라고도 하죠. 음식의 진심인 우리나라답게 이번 트렌드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푸드 트렌드입니다. 푸드 트렌드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식의 인기는 해당 관련 주식들의 차트도 들썩이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흥미로운 트렌드를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트렌드, K푸드, 즉 한식입니다. 이 K푸드는 김치, 비빔밥 같은 전통적인 메뉴를 넘어 떡볶이, 불고기, 순두부찌개 같은 다양한 한식 요리로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한류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이 드라마 속 배우들이 맛있게 먹는 한식은 해외 팬들에게 나도 저걸 꼭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새로운 도전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식 간편식이나 고추장, 된장 같은 재료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K푸드는 단순히 음식을 넘어 한국 문화를 경험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죠. 입맛뿐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은 K푸드. 이쯤 되면 문화 수출의 에이스 아닐까요? 다음으로 소개할 트렌드는 건강지향적 간식입니다. 요즘 Z세대랑 MZ세대를 중심으로 저당, 저칼로리, 고담배 간식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라탕이나 탕후루처럼 달고 짠! 아주 자극적인 맛이 인기였죠. 최근에는 그와 반대로 저속노화 식단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느리게 노화하고 더 오래 건강하자. 요즘 화제인 저속노화 식단이란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통곡물과 채소 중심의 식단을 의미하는데요. SNS를 통해 인기를 얻으면서 기업들도 이를 반영한 건강식 신제품들을 속속히 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트렌드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근 젊은 층에서 당뇨,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과일이나 견과류, 채소칩 같은 자연 간식부터 비건이나 무첨가 간식까지 몸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간식들이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푸드랑 건강 간식 트렌드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고 건강 간식까지 대세라니 우리 식탁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여러분도 K푸드랑 건강 간식을 즐기며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푸드 트렌드에 대한 열람을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채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신선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문경의 작가가 바라보는 자연물과 사물, 모든 것엔 생명력이 있습니다. 모든 유기체와 무기체가 영감이 되니 세상에 버려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쓸모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번 생이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버려질 뻔했던 작가에게 이번 전시는 말 그대로 신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치유의 시간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내면 깊은 곳에 묻혀있던 찰나의 감정을 정제하고 구체화하며 자신의 고통을 넘어 관람객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태양이 뜨기 전 새벽의 고요함과 닮아있는 문경의 작가를 만나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참, 풍파가 참 많았었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특히 코로나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제가 이제 많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거의 활동을 못하고 이제 침체 기간을 지내다가 문경희 작가는 이번 전시 신의 선물을 통해 고통과 치유라는 인간적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녀가 마주한 극심한 통증과 마비는 단순한 개인적 고통을 넘어 예술적 성찰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색깔을 이렇게 칠하다 보면 제 안에 화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막 어둡고 칙칙하고 막 그러한 굉장히 막 칙칙한 색깔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계속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제 작품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색깔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전시 제목인 신의 선물은 그 치유의 과정 속에서 발견한 내면의 감사와 삶에 대한 경애를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자연과 일상의 미묘한 순간들 속에서 치유의 영감을 받아 이를 예술적 언어로 풀어냅니다. 이번 작품들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이 아닌 그녀가 겪은 고통과 회복의 과정이 담긴 깊은 예술적 여정의 결과물입니다. 저쪽에 이제 보시면 람다라는 작품이 있는데 저 작품은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이제 최근에 올 여름에 마무리된 작품인데 저 그림 속에는 파도 아래에 보시면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굉장히 거친 파도가 있어요. 그걸 깔았었고 그러면서 2년 동안 그림을 보면서 아침마다 보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4시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기 시작하고 축복스러운 시간들, 감사한 시간들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체가 이거는 정말 신의 선물이지. 자연을 통해 평온함을 되찾은 그녀는 매일 새벽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작업에 몰두하며 색과 형태로 감정을 구체화했습니다. 문경희 작가의 붓질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삶에 대한 경애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넘어선 그녀의 작업은 관객들로 하여금 그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깊이 느끼게 합니다. 모두가 힘든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신의 선물이란 무엇일까? 고통을 주고 치유를 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문경혜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고통 속에서 치유와 재탄생의 여정을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관객들에게 희망과 감사의 순간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채리입니다. 김장철입니다. 소금에 절여지는 고통 뒤에는 1년 내내 함께 할 수 있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쁨이 가득한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번 연도를 잘 마무리 짓고 다듬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